네,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렸습니다. 광복절을 앞두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가석방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.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가석방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분을 잠시 전화로 만나볼 텐데요. 재벌 저격수로 꼽히는 분이죠. 최이배 전 국회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최이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가석방 시켜준다고 보시는 겁니까?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네.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 네. 여러 사전 정지 작업과 지금 좀 무리한 행태를 법무부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왜 이렇게 가석방을 시켜주려고 하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세요, 의원님? 참 그 재벌들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네. 우리 국가 사회의 여러 그 안 좋은 모습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뭐 제게 입장에서는 뭐 총수가 감옥에 가면 뭐 기업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. 특히나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큰 투자 의사결정이나 기업 경영에 뭐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총수가 부재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펴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네. 뭐 아시겠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 간 이후로도 삼성전자가 뭐 미국에 큰 투자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뭐 새로운 투자 뭐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. 네, 네.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총수가 없어서 기업 경영이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스스로 회사의 기업 지배 구조가 안 좋다라는 걸 또 얘기하는 반증처럼 예, 그렇죠. 예. 보여지는 거여서 예.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. 근데 그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린 것부터가 특혜라는 그 지적이 나오는 게 지금 그 재판 두 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. 불법 승계유역 사건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. 네, 그렇죠. 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람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리는 게 특혜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법무부에 진짜 좀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공개해달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요. 뭐냐면은 어떤 뭐 도둑이 감옥에 갔는데 다른 범죄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도둑이 가석방의 대상이 되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과거에라도 뭐 그게 있으면 좀 보여달라 제가 그렇게 이제 묻고 싶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석방의 요건을 보면은요, 그 이제 가석방을 먼저 그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는 그 교정시설 즉 이제 교도소에서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지금 이 범죄자가 개정의 정이 있고 즉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사회 나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그 사람 가석방 그 예비 대상자로 올리는데요. 그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재판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검찰이나 법원에 의견을 물어요.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법원이나 검찰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. 거꾸로 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가석방 예비 심사를 할 경우에는 법원이나 검찰의 의견을 조회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예비 심사 후에 지금 관련 기관의 의견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보도 내용이거든요. 이건 거꾸로 갔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참 의도적으로 이 가석방을 하려는 여러 작업들이 진행 중인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. 근데 이 이제 의심이 어디까지 지금 확장이 됐냐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이제 징역 2년 6개월로 이제 감형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이게 가석방 될 수 있는 어떤 그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결국은 특혜를 위한 사전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의 시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너무 그러니까 꿰어 맞춘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 의혹입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이제 제가 그 국회에 있으면서 법사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. 그때 이제 이런 그 가석방에 대한 이제 제도에 대한 좀 그 논쟁이 있었어요.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수용 시설에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그 이제
적정 수준이 얼마나 되냐. 네. 예를 들어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음.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10명이라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이 10명은 감옥에 이제 그 가두기가 어렵지 않냐. 그래서 일찍 좀 반성 많이 하고 형기를 많이 태운 사람은 가석방 해줘가지고 수용 시설에 좀 이렇게 수용 그 능력을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제 진짜 그 가석방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서 반성한 사람들 사회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은 일찍 좀 내보내 주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올해 4월달에 그 가석방에 대한 그 조건을 기존에는 형기를 한 80% 정도 채워야 되는데 네. 이제 60% 정도만 채워도 가석방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 변화는 있었어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꼭 이재용 부회장을 타겟으로 해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용 시설의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포화 상태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러 제도 변화나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게 된 거죠. 네. 그래서 당연히 이제 특혜 소지가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솔직히 저는 법무부가 그런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대상자로 안 올렸어야 되는 건데 이미 이런 우려가 있다고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들이 얘기했는데도 또 버젓이 가석방 대상으로 올린 걸 보면서 진짜 스스로 이런 특혜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법무부의 이런 움직임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청와대 의중이 개입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? 뭐 참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제 이런 중대한 그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긴 하지만은 최소한 그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좀 조율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게요.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사건 같은 경우 국정농단 사건이잖아요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 줘서 지금 감옥 간 건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엮여 있는 정말 중대한 범죄자인데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청와대나 이런 데 좀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하나만 더요. 지금 이게 가석방하고 사면은 다르잖아요. 사면이 아니라 네. 가석방을 뭔가 받는다 하더라도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하는 데는 좀 형식적 요건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 특정경제범죄법에서 뭐 이런 배임 횡령에 의해서 감옥에 간 사람은 취업 제한이라는 거를 받아요. 그래서 회사의 일체의 어떤 그 직을 맡으면 안 되는데 여전히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봐도 그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. 즉 취업 제한의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상태예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거 빨리 개선하라고 이제 국가가 좀 뭐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위반 사항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처벌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줬는데 법무부가 오히려 뭐 이런 법을 위반 사항 하는 데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라는 것이고요. 그래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취업 제한에 대한 법령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경영 그 활동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. 형식적으로는 그런 거죠. 알겠습니다. 예.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쭙고 마무리할게요, 의원님. 며칠 전에 윤석열 캠프에서 의원님을 영입하려 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의원님께서 강한 불쾌감을 표하셨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?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캠프에서 한 분이 제가 지금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소에 오셨어요. 그래서 저를 만난 건 아니고 또 다른 의원님을 이제 만나고 갔는데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영입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 중도 진영에 있었던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론에 알리고 언론에서 기사가 나면서 영입을 하려고 한다면 진짜 이렇게 제대로 직접 만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저한테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저의 연구소에 있는 다른 분을 만나고 가면서 저까지 이제 이름을 나오게 만들었고
뭐 그런 부분이 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숙하고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그 캠프의 활동이.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애초부터 윤석열 그 전 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해서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. 그런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실망을 하고 좀 불쾌감이 생겨서 좀 그걸 드러냈었습니다. 어떤 점에 그렇게 실망을 하셨던 건데요? 지금 오늘 사건하고도 비슷한데요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게 된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. 예. 국정농단 사건을 진짜 열심히 수사하고 이런 범죄 행위들 다 밝혀내서 이렇게 기소까지 해가지고 검찰에서 그 노력한 결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 있는데 예.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기업인들을 이렇게 감옥에 보내거나 아무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. 오히려 이런 거를 제도를 바꿔서 그 법인이 기업이 이제 처벌을 받게 해야 되지 기업인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예.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불법 경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를 했던 그 검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이 말로만 있었지 실제 본인의 어떤 언행에서 지금 보여지지는 않아서 굉장히 실망을 좀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, 의원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최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.